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TV의 정인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방향족 카르본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우리 뭐죠? 방향족이죠.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중에 이번에는 카르본산이다라고 하시면 COOH의 카르복시기가 있는 이러한 유기화합물을 우리는 방향족 카르본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향족 말 그대로 냄새가 나는 카르본산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정의를 보시면 벤젠고리의 카르복시기 COOH가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벤젠고리에 COOH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 이름은 안식향산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벤젠고리에 COOH와 OH, 즉 페놀에 COOH가 붙었다라고 생각해 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관능계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살리실산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벤젠고리에 1번 자리, 2번 자리에 두 개의 카르복시기가 붙었다. 자, 그럼 두 개의 카르복시기가 붙으면 우리 뭐라고 불렀느냐? 이가 카르본산이다라고 불렀죠. 그러면 방향족인데 이가 카르본산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카르본산이 1번, 2번 이웃한 곳에 붙었다. 우리 오르토의 위치에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오르토에 붙어 있는 얘의 이름은 바로 푸탈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 자리에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1번, 3번 자리에 오는 그런 메타푸탈산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소푸탈산이다라고 부르지만 자, 그거는 생략해 두고 1번, 4번 자리에 오는 자, 우리 파라푸탈산이다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테레푸탈산이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탈산도 두 개의 카르복시기를 갖다 보니까 이성체 관계인 푸탈산과 테레푸탈산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족 화합물 중에서 누가 있느냐? 살리실산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살리실산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살리실산은 먼저 이 나트륨 페녹시드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나트륨 페녹시드 페놀에다가 나트륨을 넣게 되면 이렇게 ONA가 되면서 나트륨 페녹시드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반응을 합니다. CO2, 이산화탄소를 고온 고압에서 반응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CO2가 고온 고압에서 반응한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CO2가 COO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COO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2번 자리에 있는 수소 자리에 COO가 사이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COO가 들어오고 원래 있던 H가 달라붙어서 COOH 카르본산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NA에다가 카르본산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카르본산과 페놀의 염이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카르본산은 페놀보다 훨씬 더 강한 산이기 때문에 약산이 염을 만들고 있고 강한 산이, 즉 페놀보다 강한 산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더 센데 네가 왜 반응하고 있니? 내가 반응할 거야 하면서 요 염을 뺏어가게 됩니다. 즉 ONA 페놀에다가 NA가 붙어있는 이 약산의 염, 페놀의 염에다가 카르본산을 넣는 효과가 되니까 강한 산이 염을 만들게 되고 약한 산은 되돌아오는 반응, 우리 무슨 반응? 유리 반응, 약산의 유리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OH, 페놀과 페놀이죠? COO에 NA가 붙는 즉 카르본산의 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산이 되돌아 나오고 상대적으로 강한 산이 염을 만드는 유리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얘의 이름은 살리실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리실산 나트륨은 페놀은 그대로 있고 지금 카르본산이 염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카르본산을 다시 COOH로 바꿔주면 되겠죠. 카르본산의 염을 다시 COOH, 카르본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유리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카르본산보다 더 강한 산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카르본산보다 더 강한 염산이나 황산을 넣어주시면 이 카르본산의 염이 다시 유리 반응을 일으키면서 COOH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벤젠고리의 OH, 히드록시기와 COOH, 가르본산이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산이 바로 뭐다? 살리실산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리실산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FeCl3, 염화철 3가의 정색 반응, 적자색으로 색이 바뀌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의 반응이었죠? 바로 페놀의 반응이었죠. 벤젠고리에 히드록시기가 붙어 있으니까 페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염기와 중화 반응을 한다.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성의 성질은요, 페놀도 약한 산성이 될 수가 있지만 페놀보다는 가르본산이 더 강한 산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주로 산성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바로 COOH, 가르본산이 산성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놀과 가르본산 둘 다 산성의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더 강한 쪽이 있기 때문에 이 염기와의 중화 반응, 즉 산성으로서의 반응은 누구의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바로 가르본산의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염화철 상가에서 정색 반응을 일으키는 페놀의 반응도 일어나지만 염기와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산성의 카르본산의 성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리실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리실산은 우리 카르본산으로서의 성질도 있고 페놀로서의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성질이 각각 어떠한 반응을 만들 수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르본산으로서의 반응은요. 자, 여기 COOH, 카르복시기가 있죠. 카르복시기는 알코올과 만나게 되면 우리 에스테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메탄올과 반응을 시켜서 COOCH3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살리실산에 마치 메틸기가 붙은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름은 살리실산 메틸이 됩니다. 자, 이것은 가르본산과 알코올이 만나서 에스테르를 만드는 가르본산의 반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살리실산 메틸은요, 약품으로 쓰이고 있는데 어떤 약으로 쓰이게 되느냐? 바로 파스와 같은 소염 진통제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페놀로서의 반응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시면 페놀은요, OH, 페놀의 모습에 누가 들어오느냐? 자, 여기 아세트산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무수아세트산 혹은 무수삭산이다라고 불리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억지로 아세트산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얘는 빨리 분리하고 싶어 한다. 근데 분리하고 싶은데 분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COOH가 필요하겠죠. 이 H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럼 이 H를 누구한테 받아오느냐? 자, 얘 원래는 COOH 카르복시기였는데 카르복시기에서 H가 모자라니까 또 다른 카르복시기에서 받아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카르복시기보다 약한 산인 페놀에서 요 H를 받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분리하기 위해서 COOH의 이 H를 받아오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요 부분이 여기에 자리에 붙게 된다. H 자리 대신에 붙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자, 여기 있던 CH3COOH가 따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뭐가 되느냐? 자, O에다가 COO 부분이 만들어지고 CH3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삭산 아세틸기라고 부릅니다. 삭산에서 이 CH3COO- 즉 삭산 이온과 같다라고 해서 삭산과 같은 아세틸기라고 불리고, 그럼 이 아세틸기가 어디에 붙었느냐? 살리실산에 붙었다라고 해서 아세틸 살리실산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아세틸 살리실산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아스피린과 같은 해열 진통제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살리실산 메틸과 아세틸 살리실산이 각각 어떤 약품으로 쓰이게 되는가도 여러분은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기억하느냐? 살리실산 메틸은 소염 진통제로 쓰인다. 살리실산, 시옷이죠? 살리실산 메틸은 소염 진통제로 쓰인다. 시옷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살리실산 메틸은 소염 진통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세틸 살리실산은 아까 아스피린과 같은 해열 진통제에 쓰인다고 했었죠. 아스피린은
아세틸살리실산은 아스피린과 같은 해열 진통제에 쓰인다. 둘 다 아로 시작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방향족 가르본산, 특히 살리실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살리실산의 이런 특징들 꼭 알고 계시고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